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네. 자, 이게 법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그 정도 지났어요? 정말 시간 빠르죠? 네. 3살이나 더 먹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자, 우리 직장 풍경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금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여전히 이 직장인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 환경에 따른 격차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슈픽에서 살라미처럼 아주 잘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 내 갑질 금지, 괴롭힘 금지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많다는 건 아직도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 건가요? 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서 16% 감소했답니다. 16% 감소하긴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괴롭힘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심각하다는 응답이 무려 10명 중에 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터의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체감도는 또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터 규모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체감이 좀 다르다는 것,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임금이 적고 또 여성이고 5명 미만의 사업장 이런 곳들의 노동자들의 체감을 들여다보니까 법 시행 이후에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7.5%였는데 월 150만 원 미만을 받은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게 46%만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여성 같은 경우는 51% 줄었다. 5명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51.6%가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71.4% 줄었다. 남성 같은 경우는 63.2%, 공공기관은 68.7%가 줄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온도차 확실히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영향을 줬겠네요. 맞습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근로시간 또 임금, 부당해고까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7%가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정규직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월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들은 응답한 비율 이게 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터가 양극화되면 이게 자연히 직장 내 갑질 양극화로도 이어진다. 이런 게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실제로 이게 얼마나 되느냐 좀 살펴보면요. 5인 미만 노동자 같은 경우는 512만 명, 간접 고용 노동자 347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229만 명,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이게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과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각의 한 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사각으로 보면 한 각입니다. 25%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각지대, 그러니까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최근엔요. 청년들을 향한 갑질도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허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해도 실제로 이런 걸 신고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겠지만 신고한 후에 오히려 그 보복이 또 두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신고했는데 처벌 제깍제깍 되고 그 사람은 나가고 나는 보호받고라고 하면 신고 나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년 5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7,342건입니다. 네. 17,300건 정도로 할게요. 그런데 신고를 했던 괴롭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입니다. 처벌된 게 아니고 그냥 검찰에 네. 넘어간 경우가
고작 1%대입니다. 1%요? 1%대요. 심각하죠. 예.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까지 넘어간 거. 자, 10건 가운데 7건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냥 아예 취하되거나 그냥 단순 종결 처리됐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 누가 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그 후에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 후속적인 뭔가의 대우나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저희들이 없을 것 주변에서 같아요. 많이 보고 네.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직장 갑질 119 제보에서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한 건수가 39% 정도였습니다. 신고 건수 대비 피해자 보호, 또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무려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고요. 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한 경우가 35% 정도나 됐습니다. 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까지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예. 실제 직장 내 갑질 근절에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컷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직장인의 언어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언어 번역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사례 보시면 그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식은땀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궁금한데요. 뒤늦게 빠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 생활을 하면 예. 진짜 뭐 윗분이나 아니면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뭐 직장 내에서의 언어 번역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어떤 거 가져오신 거예요? 첫 번째로 보고서 올리거나 할 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에? 라고 하셨는데요. 뭐 전 진짜 잘 모르겠네요. 예, 뭐라고 하셨는데요라는 말은 예. 그 뒤에 아니 이거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르셨죠? 전 전혀 몰라요. 예, 저도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후배들이. 제가 말을 많이 바꿨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보고서 올릴 때 이거 했는데요. 맨 뒤에 보시면 이라고 했다.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끝까지 제대로 보면 다 있다. 좀 제대로 좀 보고 나한테 얘기해라. 짜증이 섞인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다? 도대체 왜 이걸 끝까지 안 보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 제발 읽어보고 나한테 질문을 해 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절대 100%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뜻도 있고 또 속뜻이 없는 분들도 있다니까 이거는 뭐 대화 좀 하시라고요. 예, 직장 상사분들 제발 직장 후임이나 후배분들과 대화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속뜻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또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게만 있는 지침과 법,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